오늘은 한국에서 약 4년 정도를 거주한 후 되돌아간 어느 미국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며 그의 주된 독자층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며 한국인 입장에서 약간 동의가 안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의 여러 글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필력을 봤을 때 웬만한 언론사 기고 작가의 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트의 제목은 서울에 대해 그리워할 5가지, 그리워하지 않을 5가지. 참고로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식 결혼식을 올렸으며 남편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미국인입니다. (3년) 반 만에 남편과 나는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 계획은 다음 국가를 선택하기 전 미국에서 1년 정도를 보내는 것이다. 인생의 다음 챕터를 시작하게 되어 나는 무척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한국이 그리울 것 같다. 여기에 나만의 미니 카탈로그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그리울 것이다. 단순해지는 삶. 서울에 살면 차 없이 살 수 있다. 대중교통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가격은 저렴하며 접근도도 뛰어나다. 나는 한국에서 4개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러한 잦은 이사 때문에 살림살이를 늘리는 것을 자제해왔다. 내 친구들과 가족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집들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자명하다. 나는 이러한 많은 물건들을 볼 때면 압도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내 소유물을 가능한 적게 유지함으로써 기회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또한 돈을 절약하는 대신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늘 주변의 일을 권장한다. 한국은 이런 심플한 삶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런 삶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다. 나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란 것이 나를 망쳐놓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한국의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따뜻한 물이 나올까? 비누는? 종이 타월이나 손건조기는 있을까?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겨울에 손을 씻는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손에 끼얹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종종 방수가 완벽하지 않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여름에는 벽지를 통해 습기가 스며들 수 있다. 겨울에는 벽이 항상 차갑다. 새롭고 상당히 비싼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한 도시에 살면 욕조도 없을 것이다. 나는 목욕이 그립다. 그리워하지 않을 것에서 나오는 그녀의 말에서 대체 서울에 어디서 살았길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20대의 나이로 추정되는 필자이기에 주거를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리워할 것이다. 안전. 한국은 범죄율이 매우 낮은 국가다. 학교 아이들은 바쁜 도시 한가운데서도 큰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범죄율이 훨씬 높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나와 내 남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다. 남편은 혼혈이고 나는 백인이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우리는 둘 다 미국인 또는 더 광범위한 단지 외국인으로 간주될 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편견에 가득 찬 공격적인 시선들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에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을 혐오하는 정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 정서는 어디까지나 주류 사회 밖에서 존재할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한국인이 아닌 여러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의 부족. 현재 한국 인구의 약 2%만이 한국인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많은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백인은 미국인 또는 적어도 영어 사용자로 간주된다. 모든 흑인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맹세컨대 한국인에게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 조금 과장해서 충격받는 표현과 더불어 비명을 지를지도 모른다. 상황은 지나치게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곳이 한국이든 아니든 한국이 아닌 다른 세상은 꽤 넓지만 이는 한국 내에서 쉽게 간과되곤 한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 문화가 한국만의 문화는 아니다. 그리고 가장 매운 것도 아니다. 내 친구의 어머니는 스리랑카인이고 그녀가 만드는 그녀 기준에선 덜 매운 맛의 카레는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어떤 음식보다 훨씬 매웠다. 나는 그리울 것이다. 모든 귀여운 카페와 재밌는 곳들. 서울에 있다는 것은 오락을 위한 많은 선택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멋진 공원에서부터 탈출방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멋진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카페는 대단히 흔하고 그 중에는 정말 아늑한 곳도 많다. 한국에서 드립커피가 유행하면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는 카페도 보편화되어 있다. 좋은 음료와 쾌적한 분위기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대부분의 한국 아파트는 홈파티 등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대신 한국의 카페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캐주얼한 데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일까지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공간을 위한 싸움.
트렌디한 카페나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모든 지역은 특히 주말에 사람들로 넘쳐난다. 도시의 축제와 이벤트는 아마도 수백만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서울처럼 빠르게 발전한 대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말없이 지나가는 장애물로 보는 것 같다. 주요 지하철 노선의 러시아워에는 타인과 밀착되는 악몽을 겪게 된다. 나는 그리울 것이다. 음식. 나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 음식을 정말로 좋아한다. 그리고 저렴하게 먹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값싼 외식도 가능하다. 김밥 전문점과 국수 전문점은 약 4달러 정도에도 배부르면서도 비교적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반찬은 무료로 리필된다. 돈을 아껴야 할 때 이런 저렴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나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식료품 가격. 가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집에서 해먹는 것이 외식하는 것보다 별로 저렴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나에게 기본적인 주방 필수품들이 여기서는 비싼 가격인 경우가 많다. 신선한 농산물은 내가 미국에서 지불한 가격의 두세 배가 될 수 있다. 당근, 양배추, 감자와 같은 기본 채소는 큰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일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길에서 파는 과일 트럭을 통해 구입하면 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에서 파는 과일들은 일반적으로 그 품질에 일관성이 없다. 쇠고기는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 이사한 후 몇 번밖에 사지 않았고 보다 경제적인 돼지고기 등으로 대체했다. 견과류는 호텔 미니바에 있는 것과 같은 가격표가 붙어있다. 참치 통조림은 내게 익숙한 가격의 약 3배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간식이나 식재료를 쟁여놓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나는 그리울 것이다. 내 친구들. 나는 여기에서 아주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현지 한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러 사람들이다. 한국과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열려있는 국가, 사람들이다. 나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직업. 솔직히 한국의 학원제도 때문에 지친 느낌이 든다. 나는 학교와 잘 맞지 않았고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성에도 동의하기 어려웠다. 하루 종일 유치원생들을 쫓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한국은 꽤 핫한 곳이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살면서 나는 성장했다. 처음으로 독립해서 살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며 놀라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내 인생의 사랑도 찾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한국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이었다. 다만 책 전체는 아니다. 그녀의 블로그를 둘러보면 교사인지 강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눈에도 우리의 교육은 숨이 막혀 보였나 봅니다. 우리의 대중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소위 코리아 부등도 생겨나는 등 약간은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생겨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고마운 시선이기도 하면서도 일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관점에서 장단을 함께 언급하는 글들은 우리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해주는 글이 아닐까